자, 이 작품은요, 엄마의 말뚝. 이 원래는 연작 소설인데 연속으로 지어졌다 이해하면 가장 편할 겁니다. 즉 여러 편의 소설이요, 공통된 인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묶을 수 있는 소설의 모음을 연작소설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뚝 2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박완서라는 작가분에서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이분 1931년생인데 이분이 20살이 되던 해 당연히 대학에 갔겠죠. 혹시 어느 대학인지 학교 선생님 얘기해 줬나요?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갔다?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국문과 합격하고 대학 캠퍼스를 몇 발자국 걸었더니 6.25가 터진 거야. 왜냐면 20살 때 1950년이었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6.25 전쟁 나면 다 뭐 해야 돼? 피난 가야 되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오빠랑만 살고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차마 피난도 못 가고 그냥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인이 3번 바뀌는 걸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서울에 남아 있는 채로 인민군 와 들어와.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에 가서 국군이 막 들어와. 그러다가 또 인민군 또 내려와 145테러 인해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겪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빠가 죽어요, 실제로. 참고로 여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로 보면 됩니다. 끝까지 다 배워지 학교에서. 엄마가 왜 뼈가루 고향 쪽으로 뿌려달라고 하잖아. 거기가 어디냐면 그 개풍군이요. 강화도에서 보이는 그 북한 땅 개풍군. 거기가 실제 박완서 작가의 고향입니다. 원래 고향이 이북이에요, 이 사람들가.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40살이 됩니다. 1970년이죠. 이때 돼서야 비로소 등단을 해요. 소설가의 삶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단작이 나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걸로 일단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 게 엄마의 말도 쭉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 뭐 자전거 도둑이라든가 그만큼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 쭉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박완서를 우리가 교과서에 실은 이유는 뭘까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 교과서에는요, 대부분 남성 작가들이 쓴 남자 이야기가 주를 이뤘어요. 남성 영웅이라든가 남자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자들은 그래서 페미니즘적 성격에 의해서요, 여자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여자 이야기를 쓴 작가들. 박경리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것도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서희란 인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주인공이에요.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여자를 주인공으로 다룬 작품들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가장 많이 실리는 소설가는 누구? 박완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엄마의 말뚝이나 연작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딸. 그러니까 오빠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던 경험을 했던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인 여자의 이야기예요.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어디냐면 바로 20쪽에 앞부분 줄거리. 자, 여기까지는 발단부터 전개까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자, 나가 등장합니다. 그럼 시점이 1인칭이에요. 참고로 1인칭 주인공일까요? 관찰자일까요? 물어보게 되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인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엄마가 환각을 보이고 엄마가 아들 잃은 경험 얘기가 주로 그려져 있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딸의 심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시점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여기 누가 하셨니? 오니 김이니? 양정환 쌤이 했어? 누구? 오승근 선생님 했어? 예전에 김한원 선생님이 이 부분 수업했을 때는요, 그냥 서술형 주제 쓰시오 라고 내신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돌아온 나는 친정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다리골절로 수술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 늙은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다. 그리고 위기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과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일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자, 지금 보이는 거 뭡니까? 바로 몹시 술렁이는 기미. 이것은 어머니의 헛손질이었고 상당히 규칙적인 행동이었고 이것이 내가 잠을 깨게 된 이유입니다. 갑자기 뭔가 느껴지는 거야. 몹시 술렁이는 기미. 허공을 휘젓고 있는 헛손질. 그런데 상당히 규칙적인 행동. 자, 불을 켜자 어머니가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요거였죠. 어머니의 규칙적인 그 헛손질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 50 넘은 이 딸이 80 넘은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부를 텐데 그냥 엄마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른 거예요.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돌이는 윗돌이,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쑤셔 박아 놓으면 쓰냐라고 이 대답하는 부분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어머니의 말은 이걸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의식이 어린 남매를 키우던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야? 어머니는 지금 환각을 겪고 있는 것이죠. 환각. 어머니 목소리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자, 이때 어머니가 목소리가 자, 이런 거 그냥 슥 지나가서 놓칠 수 있어요. 잘 봐봐. 어머니 지금 어릴 적 남매를 키우던 과거로 돌아가 있는 그 어머니 목소리가 되게 힘차고 또렷했다. 뭘 의미할까요? 내가 답정해놓고 질문하면 당연히 니들은 모르겠지. 얘기해줄게. 미안해. 이건 뭐냐면 어머니가 그 시절 우리 어머니는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어린 남매를 다 키워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억척스러움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어머니는 뭐 했습니까? 목소리가 힘차고 또렷한 분이었죠. 실제로 박완서 작가의 어머니께서요. 아들은 당연하고 딸도 이 박완서 씨도 그러니까 옛날 봉건적인 사고로 여자들은 뭐 공부가 뭐냐 대충 살림 배워서 시집잘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하신 분이었대요. 박완서 작가의 어머니가. 여자도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자도 뭔가 발전해야 된다 해서 딸을요. 공부 때문에 서울로 이사 왔대요.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개성 총구석에서 공부하면 그냥 동네에 촌년대니까 너 서울로 가자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서울대학교 시킨 거예요. 어머니의 그 홀로버니의 그 능력으로.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되게 억척스러웠던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의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들어놓고 잠이와 못된 것들 하면서 어머니가 쨍 하는 쇳소리 자,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쨍 하는 쇳소리 뭔가 거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푸른 기 눈빛이죠. 와, 눈에 푸른 기가 돌면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한 20년 전에 그 드라마 중에 M이라고 해서
시문화가 그 화가 나면 눈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어 그런 드라마. 그거 보면 귀신 보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귀기. 그 귀신의 기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머니의 목소리와 눈빛과 이 분위기는 모두 무엇을 보여준다? 어머니가 어떤 상태에? 환각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그 환각 상태는 언제입니까? 바로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의식이 돌아가 있는 상태. 나는 불현듯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딸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것도 혼자서. 그래서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혼자 감당할 수 없겠구나.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리하고 키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이 기세가 등등했다도 이런 거로 보면 됩니다. 어머니 억척스러움, 목소리가 뚜렷했던 것처럼. 알겠지? 엄마도 강하잖아, 그지?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잖아. 하루 전에 보통 수술하려면요, 금식, 관장, 마취. 그러니까 먼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라든가 별을 다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취도 하고 심지어는 대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 다리가 호들될 만큼 겁부터 났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나의 심리 뭐 한 거예요? 어머니의 환각을 보고 일단은 뭐가 났습니까? 겁부터 났다. 놀람이죠, 놀람. 자, 그리고 나. 이때 누가 들어오냐? 간호원 들어옵니다. 간호원 들어오자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자꾸 헛손질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뭐냐? 바로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누구는 나는 심각하다. 자꾸 헛손질 하시고 이상한 말씀 하시고 지금 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근데 간호원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취 끝에 그런 환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차차 나아지겠죠? 라고 뭐합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간호원에 뭐가 나타납니까? 어떤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죠.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좀 있다가 간호원하고 살짝 실갱이가 한번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돼요. 난 분명히 심각해 보이는데 간호원은 별일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잠깐만 우리 간호원이라는 이 직업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천냥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도 나왔지만 언어 순화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그 직업을 가리키는 말 있잖아요.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호원은 간호사로 바뀌었어요. 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청소부는 뭐로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은 부에서 원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부하면 보통 인부 이런 느낌 나거든요. 일꾼이라는 느낌. 그러다가 어떤 뭐 임원이 아니고 구성원, 일원이라는 의미의 원으로 좀 올라갑니다. 환경미화원. 들어봤죠? 그리고 간호는 좀 더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간호사. 지금은 뭐로 불러야 됩니까? 간호사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자, 간호는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주무시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각을 겪고 있으니까 자고 나면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간호원에게 처방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늙은 나이에 눈길이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취에서 깨어나서 이상한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어머니의 행동 보세요. 신중하고 규칙적인 동작을 하고 있고 빨래 개놓지 않았다고 딸에게 꾸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 의식이 언제로 오래전 어린 자식들을 어머니 혼자서 키우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잖아. 엄마 어디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집에서 간단한 설거지 빨래 정도는 늘 오누이들이 해야지라고 시켜놓고 갔는데 안 한 거야. 그래서 일터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딸들을 혼내고 있는 거지. 지금 딸을 혼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와 간호는 인식차입니다. 나는 심상치 않다. 심각하다고 여기고 간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이런 부분에서 뭐 하게 됐냐? 나중에 두 사람의 약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만은 꼭 1번. 이 작품은 별표 쳐야 되네요. 이게 지금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주인공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내 생각, 내 심리 다 드러나거든요. 이리치 주인공입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빨래를 개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3번에 어머니의 증상이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라 간호원이었죠. X. 어머니는 다리 골절로 큰 수술을 받은 직후입니다. 동그라미죠. 여기다 직전하면 X가 되고. 5번 마취에서 깨는 어머니는 이전에 비해서 쇠약해진 모습, 목소리는 힘차고 뚜렷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기세가 등등했잖아요. 이것은 뭐였어요? X라는 뜻이죠. 왜냐면 의식이 그때로 돌아가는 순간 어머니가 뭐 하는 거야? 아직 어린애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어머니의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이놈들도 클 때까지 내가 또 힘내고 또 버티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어머니가 다시 억척스러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끊을게요.